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나름 괜찮은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날씨도 쾌청했고 비가 조금 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좀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했고 아이들 산책도 많이 하고 잘 지냈습니다. 좀 스페셜한 이벤트를 했어요. 이번 주에 막스포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막스포 뭘까요? 막걸리 엑스포입니다. 양재 AT센터에서 막스포가 열렸어요. 올해 아마 4번째 정도 열리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는데 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술을 약간 공부하는 것처럼 향이나 맛이나 이런 거를 좀 음미해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술의 역사라든지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듣고 그런 거가 재밌어가지고 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막스포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런 술 박람회가 꽤 많긴 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차도 두고 오랜만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서울 다녀왔습니다. 일단 소감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혼자 갔거든요. 이제 친구들이랑 일정이 맞아서 같이 가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아서 혼자 다녀왔습니다. 혼자 다녀왔고 10시에 오픈이라서 10시 반 정도에 도착하게 갔는데 저는 오픈런이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지하철에 내려서 이제 지하철 출구를 나와서 AT센터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줄이 이미 거의 한 100m 정도 서 있더라고요. 분명히 10시에 오픈이고 30분이면 이미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직도 들어가는 줄이 있는가? 네, 30분이 넘어서도 계속 들어가는 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도착해서 11시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관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간 게 토요일이니까 오픈한 두 번째 날이고 총 3일 열렸는데 그 정도면 아주 성황리에 마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사가려고 가방도 가지고 오시고 캐리어도 가지고 오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뚫레뚫레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가고 사실은 막걸리라는 게 발효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니까 술을 많이 사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에 막 많이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에 드는 술 한 2병 정도만 사가지고 와야겠다라고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많이 사오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딱 2병 사오긴 했지만 정말 괜찮은,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안주도 사고 친구들이랑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럼 정말 재밌었겠다, 좋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여기 왔는데 여기 너무 좋아 다음에 꼭 같이 오자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좋아하는 술들 도가에 연락해가지고 받기도 하고 요즘엔 스마트 스토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구입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장수 막걸리 이러는 거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으니까 사기도 되게 편해졌고, 근데 아직까지는 도가에서 하는 술들은 수량 자체를 대량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마트에 입점돼 있거나 그런 경우는 보통 적고 조그마한 소매업
같은 매장에서 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서 막스포에서 정말 다양한 도가의 대표 술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술이다 보니까 시음을 하는데 진짜 조금씩 먹거든요. 거의 소주잔 같은 일회용 잔에 한 8분의 1 정도? 정말 바닥에 거의 깔려 있어서 정말 조금씩 먹거든요. 술 취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한 10개 정도 이제 부스를 돌고 나니까 약간 취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안주거리들도 좀 사 먹고 그랬습니다. 저희 녹음하고 있는 저희 코코가 밑에 있는데 한숨을 팍팍 쉬네요. 초코랑 코코를 집에다 두고 아무래도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갔다 왔는데 저 인간 저거 술 박람회 갔다 왔구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숨을 폭폭 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운 취미거리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취미생활이나 관심사 이런 것도 충분히 즐기면서 삶을 영위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강아지 고양이 놀아주고 산책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끔은 저를 위한 뭔가 이벤트 이런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회사도 열심히 다녀야죠. 여러분들의 주말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또 다른 게스트를 한 분 모셔왔습니다. 요즘에 무인용품점 되게 많잖아요. 무인 세탁방, 코인 세탁방,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무인용품점, 특히나 펫용품점, 무인 펫용품점,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저희 집 주변에도 벌써 한 4-5개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도 제각각이고. 오늘 모신 손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눌 거지만, 그 무인 펫 용품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는 20대 아주 영한 친구예요. 네, 저의 지인이고요. 당연히 저의 지인이죠. 오늘 이분과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불러볼게요. 제가 아주 많이 예뻐하는 동생을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제가 게스트 요청을 할 때 보통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저희 맛있게 저녁을 먹고 이제 녹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서 긴장을 타고 있는 우리 게스트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이고요. 히코님의 지인이고 황금이라는 강아지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황금이님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자, 제가 게스트 요청을 하긴 했는데 어쩌다가 게스트에 수락을 하셨을까요? 사실 히코님이 하신다 하셨을 때부터 궁금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떨리기도 한데 한번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바로 흔쾌히 수락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수락을 되게 급하게, 수락이 아니죠. 요청을 되게 급하게 드렸는데 되게 금방, 별 이런 조건들 안 되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근데 게스트 요청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게스트들이 다 제 지인파리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흔쾌히 요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녹음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되게 즐거운 모임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뭐 했죠? 캠핑 다녀왔어요. 강아지들 데리고 캠핑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힘들었죠. 맞아요. 강아지, 성인 여자 3명에 강아지 4마리. 네, 맞습니다. 맞아요. 대중소에서 대형견 2마리, 초코가 원래 중형견으로 치기에는 조금 작은 편인데
황금이가 오면서 중형견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우리 황금이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황금이는 올해 6살 된 포메라니언이고요. 저의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네. 성별은 뭐죠? 남아입니다. 네. 아주 귀엽고 예쁘게 생겼지만 씩씩한 장군님. 맞습니다. 평소 성격이 어때요, 황금이는? 되게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황금이는 사람한테 치대거나 그런다기보다는 혼자서 자고 혼자서 밥 먹고 뭐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냥 산책만 제대로 해주면은 귀찮게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평소에 산책 얼마 정도 해요? 원래 요즘에는 조금 제가 일정 같은 게 있어서 못 나가는 때도 있긴 한데 최대한 1일 1산책으로 한 번씩은 최대한 해주는 편이고 대부분 강아지 놀이터 가서 많이 놀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포메라니언이니까 그 산책하는 시간이 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체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렇기도 한데 얘가 조금 어렸을 때는 체력이 너무 좋았어서 하루 4-5시간까지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리드줄을 무서워해서 리드줄 산책을 할 수가 없어서 놀이터로 많이 데리고 가서 이제 뛰어놀리는 경향이 있고 가면 한 번에 1시간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리드줄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 예상에는 저랑 산책하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서 리드줄을 지 얼굴에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쫄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쫄보라서 이제 얼굴에 맞고 무서워서 그 이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리드줄 산책을 못한 지는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걸 고치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반대로 리드줄을 못하지만 이제 공원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산책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푸니까 그건 좀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황금이가 좀 작은 강아지니까 그런 산책 대신에 공원에 가서 놀이터에서 노는 걸로도 에너지를 풀 수 있으니까 그건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나름 소형견이니까 동반이 되는 놀이터나 뭐 카페 운동장도 많으니까 그것도 다행스럽긴 하네요. 맞아요. 지금 옆에 되게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맞습니다. 아까는 얌전하지 않았죠? 네.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랑 놀자고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와 같이 대면을 했는데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지금 저희 고양이가 약간 여우 소리 같은 그러니까요. 늑대 소리 같은 하울링. 참 찾아봐야겠어요. 네. 고양이 하울링. 그니까요. 카우가 유난히 오늘 황금이한테 약간 그런 소리를 내면서 관심도 보이고 보이면서 경계도 무서워하고. 하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우리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때 이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저희가 언제 처음 만났죠? 제 기억은 황금이 생일 파티 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거는 사실 페페어에서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당시에 정신이 너무 없었었고 페페어를 가면 다들 막 바쁘고 일산이다 보니까 또 큰 박람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인사만 이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대로 된 기억은 이제 황금이 생일 파티 때였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인사는 드렸던 기억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억이 좀 이제 섞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페페어가 먼저냐, 황금이 생일 파티가 먼저냐. 근데 생일 파티를 하고 페페어를 그래서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디테일 증거를 따져놓고 보니까 페페어가 먼저였다.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황금이 생일 때 저희 초코랑 코코 얼굴이 박힌 컵케이크까지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강아지일 수 없다. 맞습니다. 모르는 강아지 얼굴에 이렇게 컵케이크까지 준비해 올 리가 없다. 그래서 그 페페어가 맞다. 저희끼리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죠. 맞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 네가 코코구나. 그래서 황금이 누나 어머님도 같이 만났었는데 제가 코코를 인보를 할 때였어요. 그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코 인보를 한다는 얘기를 알고 네가 코코구나 뭐 이렇게 해서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좀 친해지게 됐죠. 맞아요. 그리고 황금이 생일날 생일 파티를 짠 맞아요. 하면서 저희 게스트로 몇 번 나오셨던 가을이네 식구들이랑 같이. 맞아요. 네. 그 어디였죠? 거기 공원이? 하나 미사조정 경기장이었죠. 맞아요. 거기 이제 잔디도 되게 넓고 이래서 사람들이 피크닉도 많이 가고 이렇게
원터치 텐트 같은 것도 쳐놓고 많이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또 갑시다. 또 가요. 네. 거기 이제 소개를 해주고 싶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미사 조정 경기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려견 동반이 되는 게 일단 장점인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산책도 가능하고 피크닉 가능한 거 같은 게 좋은 것 같고, 한강은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근데 이제 평일 기준으로 가면은 이제 뭐 사람도 많지 않고 한적하면서 이렇게 놀 수 있고, 근처에 스타필드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미사 조정 경기장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갔을 때 평일이었나요, 그때? 주말이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이 사람 많지 많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공원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인구 밀도가 적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강공원은 뭐 평일에 가든 주말에 특히 주말에 가면 더 많긴 하지만 정말 서울 시민이 다 나온 게 아닐까 싶을 맞아요. 정도인데 거기 미사 조정 경기장은 확실히 좀 한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접근성이 다 가능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서 네, 더 좋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좋습니다. 가도록 하시죠. 우리가 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황금이 누나의 근황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한동안 좀 나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랑 무인용품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무인용품점. 이거 펫 무인용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컨텐츠여서 제가 이따가 좀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근황도 얘기했고 저희 좀 전에 캠핑 나누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 강아지 데리고 캠핑도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캠핑을 시작하게 된 게, 저는 살짝 여행에서 숙소에서는 잠만 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숙소비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황금이를 키우는 당시만 해도, 키우기 시작한 당시만 해도, 동반되는 숙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동반되는 캠핑장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도 아끼면서 이제 주변 여행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게 캠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봤더니 너무 캠핑 고수인 거예요. 제 텐트에 거의 한 3배가 넘는 큰 텐트를 혼자 뚝딱뚝딱 해가지고 치더니 또 텐트를 철수하는 것도 언니가 좀 이따 도와줄게 이랬는데 이미 다 했어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베테랑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 그래도 초보는 초보입니다, 저도. 근데 시작한 횟수로 따지면 그 황금이 나이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데리고 거의 2년 뒤부터는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오, 4년이면 초보 캠퍼는 아니죠. 중수? 고수는 아니더라도 네. 중수 캠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캠핑 에피소드나 캠핑장 있어요? 저는 장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진짜 20살 초반에 했던 건데, 아무 진짜 겁대가리 없이 했던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대학생이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싼 장박지를 찾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이제 강촌까지 가는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매주 했었고, 평일에는 오시는 분이 없었고 캠장님도 안 계신데 산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근데 진짜 그거를 다시 하라 하면은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캠장님도 없는 그 산속에 여자애 혼자서 있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다시는 못할 일입니다. 그쵸. 좀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정해진 캠핑장이고 사실 좀 위험 요소가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모를 수 있나? 그렇긴 한데 네. 아무래도 그쪽이 좀 시골 쪽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캠핑장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 위험에 대비할 것조차 가지고 가지 않았던 제가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 캠핑장이나 장박의 기억이 좋았던 건 거기서 즐겁게 보냈고 되게 평온하고 여유롭게 보냈던 기억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네, 맞아요. 저는 살짝 저만의 완전한 공간을 좀 원했었는데 장박하면서 저만의 완전한 공간이었고 이제 또
뭔가 조용하면서 힐링도 되고 전 자연에서 힐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좋았었어요. 아,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고 약간 전세캠 같은 맞습니다. 거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았습니다. 강아지가 짖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그죠. 맞아요. 저희 요즘에는 반려견 동반 캠핑장이 되게 많은데, 뭐, 저희도 얼마 전에 갔다 오긴 했지만, 사실 동반 캠핑장은 눈치가 보이는 경우들도 좀 왕왕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짖기도 하고, 뭐 식탐이 있으니까 뭐 요구성 짖음이 있기도 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니까, 근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돈 내고 왔지만 맞아요. 눈치가 보이는. 근데 전세캠으로 일부러 간 건 아니지만, 그러면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박했던 캠핑장 포함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캠핑장 혹시 있어요? 저는 애견 전용 캠핑장으로 충북에 있는 괴산 루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소형견 견주들만 갈 수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 앞에 잔디도 있고 개별 울타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아, 저도 사실 얘기 들어봤어요. 그 캠핑장. 근데 저는 코코가 있고 또 다견 가정이어가지고 못 갔는데 평이 되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한번 가보고 싶은 캠핑장이지만 저는 못 가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독시민들 중에서 가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다른 평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황금이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가끔씩 이렇게 으르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황금이 약간 진짜 포메라니안이 약간 사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맞아요. 미니 사자. 그래서 별명이 좀 아기 사자 그런 게 많아요. 얼굴 생긴 게 약간 사자 라이언 같은 맞아요. 느낌? 궁금하시면 인스타에 황금이 치시면 나옵니다. 아, 네. 황금이 사진이랑 인스타그램 주소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여행 다녀온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최근에 멀리 여행 갔다 왔죠? 네, 맞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죠? 많이들 꿈꾸시는 해외여행으로 나트랑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나트랑이 베트남이죠? 네, 맞아요. 네네. 베트남의 나트랑. 얼마나 걸렸어요? 가는 데는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사이 정도 걸린 것 같고요. 황금이를 동반해서 가서 좀 정신없는 여행이긴 했습니다. 와, 4시간, 5시간이면 꽤 긴 비행이네요. 네. 우리가 뭐 홍콩이라든지 뭐 상해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황금이 이제 같이 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표도 바로 그냥 구매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려견 동반 좌석이 남아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서류 같은 거랑 이제 접종 그런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 그러니까 이때쯤 가야지 했던 시간으로 비추어 볼 때 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최소 2달 전부터는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 광견병 항체가 검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검사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거 검사하는데 기간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2달 전에는 좀 시작하시는 게 좋고 광견병 접종도 필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다음에 2주에서 3주 있다가 항체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해서 하시면은 넉넉 잡아 3개월, 빠듯하긴 2개월 전부터는 시작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서류 쓸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거 직접 다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돈을 좀 아껴서 가야 되고 엄마 환갑 기념으로 제가 여행비를 다 대는 거였기 때문에 좀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 혼자 그냥 개인으로 해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대단하다.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코코 오기 전에 초코를 데리고 미국 여행을 한번 가려고 그런 검사나 검역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이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복잡하고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외주를 줬습니다. 동물병원에 이제 신청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걸로 했는데 아쉽게도 못 갔어요. 검사 다 해놓고 왜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제가 그거 2019년도 10월인가 11월에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19년도 12월에 나가려고 했는데 딱 터질 때네요. 네, 그때 코로나가 다른 이름으로 이제 시작했을 때여서
그 검역한 증서 가지고 1년 동안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1년 안에 나가야겠다. 좀 잠잠해지면 나가야겠다고 한 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때 검사했던 거 비용 뭐 다 날렸죠. 너무 아까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혼자 준비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검역증을 위한 것들 좀 블로그 이런 거 좀 쓰셨으면 그거 찾아보면 되나요? 네. 제 블로그도 소개해 주시면은 거기에 가시면 이제 나트랑에 갈 때 필요한 여행 순서 같은 거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내가 동물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면 검역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일정으로 맞추겠다라는 플랜을 짜고 그리고 비행기 일정도 대충 맞춰가지고 그때 비행기표 예매할 때 반려견 그 좌석이 남아 있는지 체크를 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하면 된다 이런 네. 거죠. 근데 베트남도 혹시 좌석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없기는 한데, 근데 요즘에 해외여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강아지 동반 해외여행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트랑이나 베트남 쪽을 많이 이렇게 좀 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검역이 그래도 좀 까다롭진 않고 쉽기도 하고, 비용도 물가도 싸고 하니까 이제 많이 처음 시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보다는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약하시기 전에 가능한 좌석이 있는지 여부는 꼭 파악하시고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준비했는데 좌석이 없어가지고 못 네.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맞아요. 되게 필수로 챙겨서 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 팁 드리면은, 제가 원하는 시간대 보고서 이제 좌석 예매하기 전에 그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있다고 하면 예약을 해요. 그러고 다시 전화를 해서 반려견 동반해서 간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또 반려견 동반으로 갈 경우에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황금이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가 봐. 말할 거야? 보통 어떤 거 정보 얘기해야 돼요? 예약할 때? 예약할 때 몸무게랑 이제 거기서 안내해준 서약서에 동의를 해야 되고, 가방 무게 같은 거랑 이제 강아지 무게 합해서 몇 킬로까지 되는지 안내를 먼저 해주세요. 그런 거를 다 숙지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서약서 같은 거는 전화로 안내해 주시는 내용이랑 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강아지들이 이제 입양 갈 때 좌석 같은 거 이제 디파짓 해서 잡을 때 이제 좌석만 옛날에는 잡으면 됐었고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은 강아지 2마리 좌석 저 예약할게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 나중에 입력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 최근에 제가 연락을 했을 때는 연락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 강아지 뭐 견종, 색깔, 몸무게, 그리고 케이지까지 포함해서 무게 뭐 이런 정보들 다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 자리를 확정해 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해서 뭐 우리 강아지 몸무게나 색깔 같은 거는 금방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캔넬을 가지고 갈지에 따라서 캔넬 무게가 좀 달라지니까 맞아요. 미리 다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케이지 훈련도 중요하고 사실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외여행을 꿈꾸는 분들은 많겠지만 저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해외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강아지가 여행이라는 거가 사람들도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긴 시간 어디를 이동하는 게 피곤한데 우리가 제주도만 가도 좀 피곤할 수 있는데 해외를 가는 거는 좀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뭐 내륙 여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주도도 한번 갔다 오고 그게 되면 이제 해외도 시작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도 한번 갔다 왔었죠. 네, 한 번 갔어요? 저는 사실 황금이 됐고 엄청 많이 갔다 왔고 코로나 때만 1년에 한 4번은 갔던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이 갔네요. 네. 그러면은 제주 뭐 서부, 동부, 남부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많이 갔겠어요. 네.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애월 쪽도 되게 좋아하고요. 한림 쪽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팟은 따로 있는데 신창풍차 해안도로 그쪽 해안도로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전 여행 가면은 거기는 꼭 코스에 넣는 편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서부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해안도로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주도에 뭐 한 달 살기 비슷하게 해서 한 3주 정도 제주도에 여행을 했던 적이 있고, 그때는 코코 오기 전에 초코만 데리고 왔을 텐데, 거기에 구자라는 동네가 있어요. 구자리. 맞아요. 네, 구자도 좋아요. 그리고 갯말 차차차 찍은 동네, 구자 밑에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갯말 차차차 찍은 데인데, 오조리. 맞아요. 거기 너무 좋아요. 저 갯말 차차차 드라마 하기 전에 구자랑 오조리랑 근처에 있어서 오조리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이게 한국이 맞아? 싶을 정도로 그니까요.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되게 인상에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니까요. TV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완전 핫플이 돼가지고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갔을 때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제가 갔을 때 당시에 촬영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저만 알고 싶은 스팟인데 유명해져서 좀 많이 아쉬워요. 맞아요. 저 예전에 로망 중에 제주도에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제주도에 와서 살면 여기 오조리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 너무 좋아서. 맞아요. 거기랑 그러니까 구자랑 네. 세화 해수욕장, 세화 바닷가 거기 다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동쪽, 제가 서쪽이나 제주 중문 남쪽은 많이 가봤는데 이게 동쪽은 많이 안 가봤는데 너무 좋아서 난 나중에 오조리 이쪽에 와서 집 짓고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살 수 없게 됐어요. 너무 핫플이 돼서 맞아요. 이게 전국구 핫플이 아니라 월드와이드 핫플이 돼서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이제 거기는 갈 수가 없는. 맞습니다. 요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제주 힐링 스팟 하나 알려드려도 될까요? 어디예요? 태웃계라는 곳인데 이건 저도 처음 들어봐요. 여기는 진짜 안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판푸포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판푸포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태웃계는 사람도 없는데 다이빙하고 이렇게 스노클링 하기도 괜찮고 근데 밀물 썰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 좀 잘 피해 가시면은 스노클링하고 수영하고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구독자분들한테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라서 정말 꿀팁이네요. 네, 알려드립니다. 제가 다이빙도 하고 이래서 가끔 제주도나 동해 이런 데 갈 때가 있는데 태우게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많이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나트랑으로 돌아와서 나트랑 이제 여행 갈 때 좀 힘들었잖아요. 네. 준비 과정도 길고 비행기 안에서도 아무래도 비행기에 기내 동반을 해서 갔으니까 좀 맞아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되게 조용하게 잘 왔죠. 네, 맞아요. 갈 때는 조금 짓기는 했는데 한 4-5번 짓긴 했는데 올 때는 진짜 저 화장실 갔을 때 앙앙 하고 2번 찍는 거 말고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이제 좀 그 사이에 철이 들었나 봐요. 네. 여행 다녀온 사이에. 제가 인스타 피드에 막 유모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갔던 것도 봐고 맞아요. 이랬는데 너무 재밌었을 것 네, 같아요. 제일 너무 재밌었던 게 어떤 거예요? 저는 무인에 갔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좀 돈을 많이 들여서 단독 투어로 다 다녀왔고 근데 이제 무인에서 강아지 동반으로 가니까 이제 무인의 사막이잖아요. 거기 이제 샌드에서 ATV 타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제 황금이 됐고 타느라 좀 고생하긴 했는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설명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인해가 어디냐. 이렇게 무인해라고 하니까 뭐 김간해, 이간해 약간 이런 것 같은데 무인해가 지역 이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되게 특이한 게 좀 나라가 커서 그런지 바다 지역도 있고 베트남 안에 사막 지역도 있는데 베트남 안에 사막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 무인해고 맞아요. 약간 영화 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래사막이 있는 지역이고 거기서 버기카 같은 익스트림 이런 자동차를 타면서 이제 그 자동차 타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스포츠처럼 관광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갔다 오시면서 약간 단독 투어로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해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약간 이런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거 이런 그래서 거? 티익스프레스도 하루에 5번 탈 정도로 너무 좋아합니다. 아, 큰일 나실 분이네. 5번 타면 토해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그거 탈 때 너무 좋았지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힘들었죠? 거긴 안전장치가 없는데 이제 앞에 그 차량 앞쪽에 운전기사분이 타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타시고 제가 맨 뒤에 탔는데 이제 그냥 옆에 아무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옆에 그 봉을 잡아야 돼요. 근데 차가 이제 사막 꼭대기에서 사막 밑으로 직각으로 거의 떨어지는데 안전장치가 없는데 황금이를 안고 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황금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그 봉을 잡고 가느라 진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황금이가 떨어질 게 아니라 제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원래는 이제 가방을 챙겨가려고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황금이 가방. 근데 그거를 까먹고 안 챙겨갔었던 네, 거죠. 캐리어 안에다가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금이를 한 팔에 약간 미란다 컷처럼 네. 한 팔에 황금이를 안아들고 한 팔로 그 봉을 잡고 지지를 하니까 정말 날아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 아닐까. 맞아요. 정말 더 타고 싶었는데 못한 게 너무 한이에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그렇게 썼죠. 꼭 가방을 챙겨야 맞아요. 무인에 가실 때는 강아지 동반으로 가신다면은 가벼운 경량 강아지 가방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게 라운드트립이 아니고 원웨이로 가는 거여가지고 네. 강아지를 뭐 맡기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맞아요. 같이 타야 되니까. 황금이 괜찮았나요? 익스트림한 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탈하신 것 같아요. 딱히 생각은 없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금이군이 해탈을 하셨군요. 네. 지금 혓바닥을 내밀면서 웃으면서 있는데 해탈하셨군요. 나는 약간 강아지가 토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초코는 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진짜 익스트림 스포츠잖아요, 이게. 네. 근데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머니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탔다고. 네, 저희 엄마는 더 타고 싶어 하셨는데 황금이 때문에 못 탔습니다, 저랑. 그쵸. 이게 원방향으로 타니까. 네. 2번은 못 타겠던가요? 안고? 네. 제발 누가 황금이를 좀 봐줬었으면 했어요. 근데 한 손으로 봉을 잡으면 한 손으로는 황금이를 안고 어깨 나갔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다행히도 괜찮았는데 너무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고 싶진 않았어요. 본의 아니게 극한의 익스트림 네. 스포츠를 도전한. 그냥 한 팔로 매달려서 어디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살아남으셨네요. 네. 우리 금이군은 열심히 또 이렇게 해맑은 얼굴로 네. 안겨있네요. 지금 헥헥 소리가 좀 날 수 있습니다. 너무 웃겨요. 그러면 나트랑이 전반적으로는 강아지들 데리고 가기 괜찮나요? 어때요? 생각보다 동반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동반해서 가기는 괜찮은데 이제 더위에 취약한 친구들 뭐 사모예드나 뭐 말라뮤트 허스키 친구들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포메 친구들도 더위를 많이 탄다 하면은 이제 좀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제 동반되는 곳은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 거기 나트랑 지역이 나름 리조트도 있고 개발도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가 오토바이도 많고 맞아요. 뭐 차도인도 이렇게 구분되는 게 좀 덜하기도 하고 이래서 맞아요. 강아지들 그러니까 동반되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좀 조금 안전하진 않다. 맞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데려가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소형견 친구들은 데리고 갈 만한 것 같은데 중대형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하와이나 뭐 차라리 휴양지 쪽으로 많이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번쩍 들어서 맞아요. 이제 안아서 이렇게 피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면 되는데 코코처럼 30kg 맞아요. 넘으면 번쩍 안아서 들 수가 없고 그러고 또 큰 개가 거기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냥 좀 오프리시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목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친구들끼리 싸움이 나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중대형견 친구들은 조금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쵸.
해외까지 나갔는데 사고 나면 진짜 큰일이죠. 큰일이죠. 다치기라도 하면 맞아요. 병원 가고 이런 거 힘드니까. 맞아요. 하와이는 제가 여행을 몇 번 가봤는데 강아지랑 가도 정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하와이 갔을 때 쪼꼬랑 코코도 데리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덥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닥도 되게 뜨겁고 네. 인도도 되게 뜨겁고 얘네 오면은 패드 다 까지겠는데 약간 그건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하와이 안에도 강아지들이 살고 돌아다니니까 그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하와이를 가면 항상 가는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그 울프강이라는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하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하와이에도 매장이 있고 뭐 뉴욕에도 매장이 있고 여러 군데 매장이 있는데 하와이 점이 제가 먹어본 중에선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라미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그 바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와서 그 바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보호자 의자 옆에 예쁘게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스테이크 하우스에 강아지가 그것도 대형견이. 그러게요. 근데 아무런 이제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뭐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집 문에 뭐 웰컴 펫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웰컴 펫이라고 써 있잖아요. 맞아요. 워낙 반려견 동반이 안 되는 곳이 많고 또 아직은 법적으로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게 원래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동물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알기로는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법 규정이 바뀐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까지는 사실상은 불법이어서 약간 법의 사각지대 내지는 법의 해석에 따라 좀 다른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람들의 인식도 아니 사람 음식 파는데 개가 들어와 약간 이런 건데 맞아요. 외국은 특히 미국은 그런 그런 게 거에 없잖아요. 너무 열려 있고 그런 게 너무 사실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전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나트랑도 기본적으로는 좀 펫 프렌들리하고 그런 네. 거에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았어요. 일단 유명한 식당 기준으로 제가 다 물어봤을 때 거의 다 동반이 된다고 했고 이제 마사지 샵은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또 찾아보니까 동반되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마사지 샵에 1시간 마사지 받는데 기다리라고 하면 펫 동반이 된다 하더라도 기다립니다. 강아지들이 싫어할 것 아, 같은데.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또 귀여워해주시는 마사지사분을 만나면은 또 제가 마사지 받는 동안 황금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옆에 같이? 네. 그거 괜찮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나트랑 중에 만약에 누군가 여기저기 간다라고 했을 때 추천하고 싶은 뭐 식당이나 카페나 숙소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CCCP 카페를 추천드리는데 그냥 한국인한테도 워낙 유명하긴 한데 거기가 물가가 싸잖아요. 근데 이제 과일 주스인가? 그런 게 있어요. 과일 요거트. 근데 그게 밑에 아보카도, 수박, 망고, 오렌지인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하나로 1,500원에서 2,5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우와. 맛도 너무 좋았고 거기 직원분들이 다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셔서 야외만 가능하긴 한데 야외 선풍기도 있고 하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파르페 옛날 그 파르페 같은 메뉴 같은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신선한 맛일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맛. 맞아요.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 약간 그런 네. 것 같아요. 나오는데 한 10분에서 15분은 걸리는데 맛은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미국 갔을 때 메뉴 하나 나오는데 그 정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쵸. 네, 기본 10분, 15분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좀 손이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뭔가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카페 되게 좋았고 다른 데 또 추천하고 싶은 건 없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식당은 그냥 쏘쏘. 쏘쏘. 저는 베트남 음식을 엄청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먹기는 먹지만 막 엄청 찾아서 먹거나 하진 않거든요. 기온은 어땠어요? 날씨? 기온은 더웠어요. 엄청 그러니까
습하지 않은 한국의 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습하지 않아서 나은 것 네, 같긴 한데 맞아요. 덥기는 네, 더웠다. 그리고 신기하게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활동하기 되게 좋은 날씨였고 낮에는 선크림을 안 바른 곳은 다 타는 날씨였습니다. 햇빛이 강하니까. 네. 얼마나 갔다 왔어요? 저 4박 5일 갔다 왔어요. 아주 기가 차게 놀았군요. 네. 우리네까지 갔다 오고.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엄마도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생각보다 엄마는 해외를 오랜만에 나가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좋았다고 또 가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맞아요. 이러니까 해외 오랜만에 갔을 것 같아요. 저도 해외 안 나간 지는 꽤 됐으니까 코로나 기간은 거의 못 나갔잖아요. 그쵸. 저도 하반기에 아마 다이빙 투어로 나갈 일이 있긴 한데, 비행기 탈 일이 기대가 되긴 하네요. 비행기 타는 건 늘 설레죠. 맞아요. 어디를 가든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제주도만 가도 좋아요. 맞아요. 우리 코코는 나트랑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해외를 가게 된다면 아예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여행을 가는 거 아니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따로 얘기했듯이 일주일 갔다 오는 게 강아지들 초코나 코코 같은 경우는 또 위탁으로 가야 되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 갔다 오는데 얘네를 이렇게 예를 들어 하와이 같은 경우도 12시간 걸리고 맞아요. 나트랑을 많이 가는 이유가 비행시간이 짧아서 맞아요. 많이 가는데 좀 괜찮은 곳을 가려면 사실은 뭐 스위스나 네. 뭐 하와이 그러니까 미국 서부 이런 쪽을 가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캐나다 뭐 밴쿠버 이런 데 맞아요. 가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강아지들한테. 근데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코코가 지금 14살이니까 네. 무지개별을 가기 전에 꼭 한번 가시는 거예요. 한번 가야겠어요. 좋아요. 네, 진짜 그 반려견이랑 함께하는 여행은 주는 의미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강아지가 동반되는 곳을 찾아보다 보면은 자연 친화적인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라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하면은 유명한 관광지만 가게 되잖아요. 유명한 곳.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만 아는 그런 스팟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 동반 여행. 맞아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같이 좋은 걸 누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이나 사람들끼리만 여행 가는 거 말고 꼭 뭔가 같이 가고 싶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호자들이 분리불안이어가지고 네. 같이 가고 싶고 저도 국내 여행 잡을 때 얘네를 두고 여행을 잡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곳 위주로 숙소를 잡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약간 그걸 먼저 따지는데 또 그런 지역으로 가면 이제 느끼는 즐거움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얘기했듯이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자연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그런 거 사실 하나도 몰랐어요, 저도. 진짜 핫스팟 네. 아니면 이제 검색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맞아요. 많이 가는데 근데 요즘은 좀 한적한데 한가로운데 이런 데 가니까 또 그게 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힐링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리고 이 황금이는 털이나 피부가 좀 예민해서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트랑 갔을 때 물갈이 이런 건 안 했어요? 딱히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민한 편인데도 뭐 물 때문에 문제가 나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해외를 갔는데 강아지가 아픈 것만큼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게 없을 텐데 맞아요. 잘 갔다 왔네요. 네. 황금군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뭐 여행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들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정보를 많이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쩌다가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할 게 너무 없는데 황금이를 기록하고 싶어서 처음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황금이 피드도 올리면서 여행 같은 정보도 같이 올리게 됐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 아는 동생이 이제
블로그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금이 누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정보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나 좀 좋아해 주세요? 저 일단은 박람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행 같은 정보, 이제 동반되는 곳, 제주도 동반 가능한 곳, 그런 곳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도 펫페어가 여기저기 많았는데 펫페어마다 약간 좀 특성이 좀 다르겠어요. 혹시 그런 거 구분 가능할까요? 네, 저는 한 1년, 2년 동안 계속 수도권에 있는 페어는 좀 다녀봤는데,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게 메가주가 제일 크고요. 딱 1년에 한 번만 간다면 메가주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고 나머지 K펫 페어 세택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택에서 하는 거나 코엑스에서 하는 거. 그럼 K펫 페어 같은 건 볼거리가 좀 많고요. 마이펫 페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르는 업체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체험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들 뭐 달리기나 이런 거, 뭐 기다려 게임 그런 거 해서 함께 참여형 그런 박람회인 것 같고 K펫 페어는 쇼핑 위주의 박람회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게 메가주랑 K펫페어랑 마이펫페어 이렇게 세 개가 제일 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간다면 메가주. 그러면 메가주 말고 다른 곳을 간다면? 저는 세택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코엑스는 일단 반려견 동반이 되는 때도 있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기도 하고 세택 같은 경우에는 공간은 좁지만 되게 업체가 알차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고 뭐 아이들한테 먹이기 좋은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오는 거라서 세택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K펫페어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하나요? 네. 아니요. K펫 페어는 1년에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국구로 좀 돌아다녀서 옛날에는 수도권에서만 했으면 이제 부산, 대전 그런 데서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수원도 K펫페어 한 번 했었어요. 네, 맞아요. 수원 메스에서 했었나? 맞아요.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메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스 자체, 전시장 자체가 크지 작아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펫페어에서 만났지만 펫페어 한 3번 정도 가고 그 다음 안 갑니다. 왜죠? 너무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일단 사람도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펫페어가 되게 좋아요. 좋기도 하고 또 간식이나 샘플 같은 걸 많이 놔둬주니까 저희가 펫페어만 갔다 오면 인스타그램에 떼샷으로 엄청 도배가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지갑이 두둑해지는 저희 반려견, 반려묘 가족들은 가슴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펫페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또 지갑을 좀 지킬 수 있는. 근데 정말 영혼이 털리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정말 가시려면 강인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필수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또 먹여보고 싶기도 하고 옷이나 이런 걸 살 때는 또 맞는지 봐야 되니까 데리고 가게 되잖아요. 데리고 가고 싶기도 하고 데리고 가야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코랑 코코를 둘 다 데리고 가니까 정말 영혼이 힘들죠. 탈탈 털리는 경험을 몇 번 하고 저는 안 갑니다. 펫페어는 유모차가 필수입니다. 그죠, 맞아. 네. 유모차도 많아가지고 저는 초코랑 코코 유모차에 태우기도 하는데 애들이 또 나와서 걸으려고 해요. 그쵸. 그것도 유모차에 발이 밟힐까봐. 맞아요. 그런 것도 걱정을 하거든요.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근데 정말 한두 번은 가면 좋은 경험인 것 같긴 해요. 여러 맞아. 가지가 있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뭔지도 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샘플 많이 얻어오면 좋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줬어요. 블로그 노하우도 얘기해줬고 인스타그램도 얘기해줬고 그리고 우리 황금이가 모델을 한 적도 있죠. 맞아요. 우리 자랑 한번 해볼까요? 많지는 않지만 드라이룸 2번 경험 있고 이제 KT 로봇 청소기 쪽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 다양하게 되게 많이 좀 하기는 했어요. 우와, 그럼 진짜 모델견이네요. 네? 그래도 유명한 건 아니라서 부끄럽습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는 어떤 약간 신업이었어요?
그건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촬영이었어요. 엄청 살짝 편했네요. 그냥 AI 로봇인가? 음. 그런 걸로 해서 촬영을 했던 건데, 그럼 좀 어려웠던 촬영이 있어요? 어려웠던 거는 다이슨 촬영이에요. 아, 그건 어떻게 촬영했어요?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던 음.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물을 뿌리고 황금이가 터는 장면을 했었어야 돼서, 그게 좀 고난이도여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황금이 물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코코도 옛날에 촬영 하나 했었는데 물 터는 거 엄청 아. 기가 막히게 했었거든요. 코코가 그 있었어야 되네. 슬로우로 걸어주니까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아, 나오는. 좋아요. 저희 강아지 수영장도 같이 갔었는데 맞아요. 물을 싫어하는 3인방이죠. 3인방이잖아요. 물트리버라고 하지만 우리 물을 코코는, 싫어하죠. 물을 싫어하고 우리 초코도 수영을 잘하지만 물을 물은 싫어하고. 싫어하고. 황금이는 기겁합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 비 올 때 가가지고 비는 많이 맞았지만 물은 싫어하는.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 이거 모델견이네. 그럼 벌써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한 4-5건 되네요. 네, 맞아요. 열심히 털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하게 된 거였는데. 황금이가 싫어하면 안 시켰겠지만 즐겨합니다. 본인이. 아, 정말요? 아, 인싸 강아지구나. 아닙니다. 잘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기다려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좀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 저희 코코는 그게 안 돼가지고. 황금이는 식탐이 세서 좀 가능한 것 같기는 해요. 아, 이렇게 간식을 네. 앞에 두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줬는데, 그때 이제 간식 들고 이제 카메라 보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이제 간식을 주니까 그렇게 하면은 간식 먹는 걸 알아서 그냥 즐겨 하는 것 같고, 촬영장 가면 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좀 관종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찰떡이네요, 찰떡. 네. 우리 코코도 관중기는 있긴 하지만 식탐을 넘어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움을 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살살 녹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펫 무인 용품점. 이 얘기를 드디어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주변에 요즘에 펫 무인 용품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저희 동네에만 해도 한 3개 정도 생겼고 그 3개가 브랜드가 다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무인 용품점이 브랜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무인 용품점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취직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저희 동네에 제가 자주 다니던 골목에 가게가 나온 걸 알게 됐고, 그 자리가 나왔다는 걸 듣자마자 나 거기에 무인용품점 하면 되겠다라고 바로 생각이 들어서 이야. 진짜 한 뭣도 모르고 3일 만에 사실 계약했어요. 대박인데요? 그래서 아닙니다. 행동력이 완전 행동력이 너무 좋아서 문제입니다. 행동력이 너무 좋아서 자, 문제입니다. 3일 만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인용품점 브랜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어요? 브랜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단은 소자본 창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브랜드, 고유 브랜드를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멍인양품이라고 이제 브랜드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 네, 다른 외부 그걸로는 하진 않았어요. 오, 그럼 본인 브랜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네. 너무 몰랐어요. 고막가게입니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전 당연히 브랜드 가지고 와가지고 요즘 워낙 무인 창업이 많으니까 무인 창업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본인 브랜드였어요? 네, 맞아요. 대단한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키워갈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좀 접었어요, 요즘. 그럼 이제 멍인양품의 창업자 네. 되시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무인 펫 브랜드들이 좀 비싸긴 하죠. 네, 맞아요.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창업 쪽으로 네, 나의 브랜드 쪽으로 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로열티나 그런 걸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저는 그냥
좀 아까워서 그냥 제가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품은 뭐 어떤 종류들 하고 있어요? 저는 강아지 거를 거의 주로 하고 있고 고양이 것도 많이 조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성할 때 좀 원하는 브랜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료 중심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이제 물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장난감도 좀 많이 갖다 놓은 것 같고 간식 위주로 많이 갖다 둔 것 같아요. 근데 간식이 저는 중국산 싸구려 간식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 동네 무인용품점 보면은 그렇게 저가 간식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저희도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보단 조금 더 고급으로 아이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용품들 가지고 오기 전에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고 그러겠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저는 박람회 다니면서 그게 공부가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럼 박람회 통해가지고 이제 브랜드해서 도매한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가서 업체 사장님들 직접 만나서 이제 도매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뭐 다른 사이트 같은 데서 따로 띄워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 대단한데요, 정말.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도매에 뛰고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뭐 박람회 이런 데 가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물건 뭐 사입하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 실제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되게 새롭네요. 저도 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생각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을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안 해본 걸 후회하는 게 되게 많대요. 해본 걸 후회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후회는 안 남아서 좋아요.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가는 품목 중에는 어떤 게 제일 매출이 좋아요? 강아지 간식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강아지랑 고양이 볼드모트 사료로 터지면서 영향이 없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그래도 5월달 되니까 조금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때 한동안 그 볼드모트 사료 정말 무서웠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지금은 대충 어디인지는 다 알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역학조사들도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아름아름 맞아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말 그대로 알지만 말할 수 없는 맞아요. 볼드모트가 돼버렸는데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무인 용품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어려움 한번 눈물 한번 흘릴 눈물 흘릴 일은 되게 많았는데요. 아, 진짜요? 네, 저 도난 사건도 한 번 있었고 그러고 이제 최근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벌레 테러였어요. 도난 사건부터 얘기해볼까?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미스테리 도난 사건이긴 한데 맞습니다. 어떤 얘기죠? 제가 CCTV를 확인을 하는데 이제 그날은 너무 아파서 좀 하루 정도 매장에 신경을 못 쓰고 있던 날이 있었어요. 그냥 몸살이 너무 제대로 나서 그냥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CCTV를 봤는데 매대 위에 우산이랑 뭐 이상한 용품들이 되게 사람 용품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가게로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이제 그 강아지 공을 갖고 가고 본인 물건들을 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영어책, 학생이 그린 그림, 그러고 뭐 마사지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되게 막 놓고 가셨더라고요. 아, 그게 우산만 놓고 간 게 아니라 용품을 여러 개 놓고 간 거예요? 네, 사람 용품을 되게 여러 개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당사자분 보호자랑 연락이 닿았는데 좀 예상 외였지만 아프신 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기억이 없으시다고 그러셔서 그냥 좋게 얘기하고 그냥 금액만 받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벌레 테러는 뭐예요?
벌레 테러는 이제 저도 이거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매장에 그 하루살이 같은 거 있잖아요. 깔따구 같은 거. 깔따구? 깔따구 뭐죠? 앞에 가게 앞에 하수구가 있어요. 아. 2개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 가게 간판불이 제일 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벌레가 제 가게로 다 들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게 안에 막 벌레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을 거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기겁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짜 가게를 뒤집어 엎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조명의 조도를 낮추는 형태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그냥 간판불을 꺼버렸습니다. 아, 확실한 네. 방법이네요. 이건 벌레들이- 여름 동안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벌레들이 불빛을 보고 쫓아오는 거니까. 네. 아. 그러고 다른 가게들이면 사실 간판을 켜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위치해 있는 곳 특성이 위에 모든 간판들이 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가 아. 양옆이 무인 빨래방이랑 무인 카페긴 한데 다 조도가 좀 낮거든요. 근데 저희 애견용품점은 조도가 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간판불까지 켜놓으면은 여기는 완전히 모든 벌레가 저희 집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포인트였네요. 네. 그래도 그 간판불 끄고 났으면 괜찮았었어요? 네. 그러고 다행이다. 틈새는 진짜 다 막아놨습니다. 아, 정말 놀랬겠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뭐 무인 매장이니까 매번 출근하진 않으니까 네. 그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어느 날 갔는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목인가 해서 진짜 알을 깠나 생각할 정도로 많았었어요. 그건 아니고 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손님들도 약간 그런 불편을 느꼈겠네요. 그 즈음에는.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싹 해결했으니 네. 다시 찾아와 주시길. 조금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만큼은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제가 생각지 못한 문제네요. 네. 그래도 잘 해결했네요. 네. 그럼 그 두 가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좀 재밌었던 경험이나 좋았던 경험은 없어요? 어때요? 재밌다기보다 좀 인상 깊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통함이 무인용품점 가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견주분이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자기 본인 강아지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여기 제품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너무 귀엽게 그렇게 작성을 해서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동 포인트였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본인이 사실 손수 다 골라가지고 물건을 해온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아지가 너무 좋아한다라고 그것도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맞아요. 했으면 눈물 줄줄인데요. 맞아요. 정말 이거야말로 눈물 줄줄. 맞아요. 되게 기분 좋았겠어요. 네, 그날. 그거는 제가 만약에 가게를 접더라도 꼭 갖고 있고 싶은 메모지입니다. 근데 그 보호자분 되게 센스 있으신 네. 분이다. 진짜. 약간 후기를 정말 잘 쓰는 네. 고객님. 저 기분 좋았겠어요. 맞아요. 요즘은 좀 어때요? 매출이나 이런 것들 잘 나와요? 일단은 생각한 매출만큼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조금 이렇게 5월 되고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유입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단하다. 아니. 감탄 포인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원래 제가 그 무인 용품점을 브랜드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왜 그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됐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개인 브랜드를 네. 만들었다. 그럼 사업자까지 다 브랜드해서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상표권 등록 중에 있습니다. 이야, 상표권까지 대단한데요? 그러면 요즘에 무인 창업이 워낙 많으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코인 세탁방? 뭐 이런 것도 있고, 강아지 무인용품점, 뭐 반려동물 무인용품점, 이런 거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분들한테 선배로서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하신다면 일단 개인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죠?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입이 없을 수 있고 돌발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는 쉽게 돈을 벌고 싶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본인의 가게가 있어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그게 음. 아니면은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익이 올라오는 것도 좀 기간이 필요하고, 뭐, 이벤트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마케팅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브랜드로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갖고 가는 것도 많고 꼭 들여와야 되는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찾아가는 손님들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브랜드로 창업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고 그럼 우리 황금이 누나처럼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하게 된다면 네. 왜냐하면 브랜드로 뭐 로열티도 빠지고 말한 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 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게 낫고 네.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좀 원하는 수익까지 올 거고 네. 또 그런 걸 하려면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맞아요. 아이디어 발품, 손품도 많이 팔아야 된다. 맞아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돈 버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어느 정도 조언은 가능하니까. 오, 좋네요, 네, 좋네요. 연락 주시면 아는 선에서는 좀 답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인테리어도 거의 셀프로 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월세도 되게 좀 저렴하게 나온 거를 완전 딱 개탄 거고 인테리어도 직접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창업하는데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지만 아이디어와 나의 노동력은 많이 들었으니까 맞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나눌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청년 사업가 네? 황금이 누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그래도 꽤 많이 남았는데 올해 하고 싶은 일이나 뭐 새로 세워놓은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우선 살을 먼저 빼는 게 목표고요. 그거 평생의 목표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올해는 꼭 해야 합니다. 취직을 하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는 살을 빼야 돼서 이제 그걸 빼고 이제 제가 원하는 곳에 취직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로그로 해서 이제 나중에는 여행 인플루언서를 달아보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여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네요, 좋네요.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살도 빼고 뭐 원하는 직업도 쟁취를 하고 향후에 여행 인플루언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마련해 놓겠다. 네. 이게 뽑은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창업도 해보고 인플루언서도 해보고 아주 바쁘겠어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되면 좋겠는데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조금씩 이제 입지를 다져놓고 있는 거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팟캐스트 녹음한 소감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원래 좀 떨었잖아요. 처음엔 좀 떨었는데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제 얘기를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재밌었어요. 너무 다양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 독시민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주제로 우리 황금이 누나랑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시간 수고했고요. 수고했대. 오늘 감사했고요.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또 게스트 녹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